네, 동경민ген 시즌2 3화 그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건축을 좋아하는 건쟁입니다. 중년 오덕 외노입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제이코입니다. 네, 세 분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저희가 2주 만에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제 방에서 찍게 됐습니다. 다시 방이 이제 되게 깨끗해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여기서 찍게 됐어요. 네, 결국에 녹음하는 곳은 건쟁이의 방으로 정해져 온 거죠. 앞으로 어디서 찍을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은 일단 여기서 찍게 되었습니다. 두 분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원래 제가 프리랜서였잖아요. 네. 하루 가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짧게 일을 하든가 아니면 뭐 한 3일?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 일이었는데 최근에는 나름 장기 고용 되게 돼가지고요. 오. 정식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 정도 계속 네. 출퇴근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출퇴근해요? 오. 출퇴근해요. 이게 드디어 간만에 출퇴근을 하니까 네. 직장인의 비애를. 알겠더라고요. 맞아. 옛날 생각나면서 이게 쉽진 않은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맞아요. 제이건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우마무스메라고요. 말달. 해서는 안 될 게임에 손을 대버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잠을 줄여서 우마무스메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정말.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도 안 간다고. 밥도 안 먹고 게임하는 건 진짜 너무 뿌듯하다. 이게 바로 식음을 전폐한. 오늘도 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제이쿤이 저를 꼬시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마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하지 마. 네.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 주 설계 계속 했어요. 근데 이번 주 토요일, 어제죠? 어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 있어가지고 금요일 저녁까지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재밌게 나온 빌라? 별장이어가지고 기대가 좀 돼서 다음 주 이제 내일이죠? 월요일 사무실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 있을지 궁금한 상태네요. 저는 그 미팅에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어디에 짓는 거예요? 탐바? 약간 오사카 쪽에 오사카 네, 쪽이구나. 돈이 있으신 어. 지주의 사람인데 부모님과 같이 지을 집을 오.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땅 앞에 이제 가꾸는 밭도 있고 정원을 좀 이렇게 꼭 관련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네, 그리고 되게 재밌게 계획이 지금 나왔어요. 잘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금주의 키워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일본 정부 25일부터 도쿄, 오사카, 교토, 효고현에 대한 긴급사태 선언 정식 결정이라는 네.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쵸. 4월 23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은 정부는 23일 저녁 수상관저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본부 회합을 열었고요. 이 회합에서 도쿄, 오사카, 교토, 효고현을 대상으로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것을 정식 결정했습니다. 네. 기간은 4월 25일, 녹음 날짜 기준 오늘이죠. 오늘이에요. 오늘부터 그러네요. 5월 11일까지입니다. 선언 발령은 2020년 4월 그리고 2021년 1월에 이어가지고 세 번째죠. 그렇죠. 사계 지역에 주류나 가라오케 설비를 제공하는 음식점에 대한 휴업 요청을 하고 그 외의 음식점에는 오후 8시까지의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해요. 회사 마치고 나서 밥 먹으러 갈 때가 애매해지는 상황이 온 거죠. 바닥 면적이 합계 1000평방미터를 넘는 대형 상업시설에는 휴업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대규모 이벤트에 대해서는 원칙 무관계 개최를 요청한다고 하고요. 근데 나 이게 좀 궁금한 거는 대규모 이벤트, 일본에 남아있는 대규모 이벤트, 올림픽. 올림픽, 긴급 사태 선언 기간은 아니지만서도 네. 이게 이런 원칙을 좀 적용한다는 게 약간 애매하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 대규모 이벤트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도 지금 뭐 축구라든지 야구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네. 그쵸. 근데 아마 그 정도면 대규모라고 볼 것 대규모네. 같은데 그건 대규모일 거예요.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콘서트라든지 네. 뭐 재즈바, 뭐 클럽 뭐 이런 데서 하는 이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역시 그러니까. 아마 인원수 몇만 명 이상이면은 그 원칙적으로 무관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만 명이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19,999명으로 하면 되냐. 그렇지. 나도 네, 그것도 근데 어떻게 보면 대규모라고 판단이 드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얼마 전에 제 와이프랑 같이 산책을 갔었는데 네. 우리 집에서 약간 떨어진 공원으로 갔었거든요. 뭐 자동차로 그렇게 멀진 않은 곳이었는데 그걸 가는
공원에 가서 산책을 했는데 되게 거기가 넓었었어요. 근데 넓어가지고 이제 개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개끼리 놀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있잖아요. 네. 도그런이라고 하더라고요. 도그런. 네. 개뛰기. 개뛰기. 네. 그런 데도 있고 그 공원 안에 또 경기장이 있었어요. 야구 경기장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아니다 대학야구라고 하더라고요. 대학들끼리 이제 대항으로 야구를 하는 거 시간 있잖아요. 네. 그걸 하는데 문제는 티켓을 팔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뭐 이제 물론 그게 한 일주일 전이었으니까 긴급 사태 선언이랑 관계없는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하고 있는 네.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거기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최근에 공원에 갔는데 풋살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풋살을 하고 있는, 마스크 끼고 하고 있긴 한데 이 사람들이 다시 예전처럼 좀 삶의 형태를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오늘부터 이제 긴급 선언이 나와서 자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동일 기간 동안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 에히메 현을 추가를 하고 현재 적용 중인 미야기 현 그리고 오키나와 현에 대해서는 오키나와 현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5월 5일에서 5월 11일까지로 긴급 사태 선언 기간을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뭐 골든위크 기간이 일단 5월 8일까지잖아요. 그 그렇죠. 일요일.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쯤까지를 지금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여행을 많이 다닌다거나 그때 이제 쉬는 날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벤트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좀 5월 5일에서 11일까지 연장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골든위크 기간이 너무 황금 연휴라서 원래는 아탐이라고 조금 온센 네네. 그쪽을 여행을 갈까 했었는데 23일 이 뉴스 보고 나서 바로 다 캔슬 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어느 정도 예측이 될 수 있었던 게 그 선언 발령이 지금까지 작년 4월 그리고 올해 1월 이게 다 연휴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왠지 저는 이제 골든위크 때도 하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는데 현명하네. 똑똑해. 예상대로 이렇게 또 하게 되네요.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 네.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었는데 이 히메현이라는 게 사실 시코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코쿠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 이렇게 만연방지법까지 만연방지 이렇게 적용까지 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골든위크 3년 전 때 여행 갔었던 곳이 시코쿠거든요. 네. 거기가 여행 가기가 되게 좋은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네. 자전거 여행하기도 되게 좋고 이제 오토바이 투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 게스트룸 네네. 그리고 이제 시코쿠에 템플 스테이 할 수 있는 곳도 되게 많거든요. 템플 스테이 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동 그쵸. 우동 맵이 있어요. 그래서 우동 도장 찍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스탬프라리. 네. 제가 갔을 때도 그때도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우려했던 부분 아닌가. 여행자들이 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 네, 시코쿠는 약간 오사카에서 왼쪽 부분이에요. 네. 오사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더 왼쪽 부분에 있는 부분이 시코쿠. 그럼 오사카 쪽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갈 거라고 예상을 했을 수도 있겠네. 뭐 오사카뿐만 아니라 그냥 도쿄라든지 전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시코쿠에 옛날에 이야기한 나오시마? 그쪽도 시코쿠 바로 옆이거든요. 네.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하기 되게 좋은 곳이죠. 오사카에서 가깝다고 했었지. 네. 제가 준비해온 기사를 좀 전달해 드릴게요. 네. 골든위크 연휴 기간 고속도로 할인 일시 중단하기 위해 요청. 그리고 그게 결정됐다고 이야기해요. 놀러 가지 말라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긴급 선언에 따른 기사였는데 일본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 시 자동 통행료, 수령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차 휴가 할인 적용을 중단하도록 고속도로 업체에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도쿄 수도권과 이제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좀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동일본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업체들은 4월 23일부터 할인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기로 예정했고 이 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조정된다고 해요.
근데 정부가 이제 도쿄와 오사카를 포함한 4개 현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감안할 때 이제 대규모 공휴일의 마지막 주말인 5월 8일과 9일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ETC 하이패스. 네, 그래서 하이패스. 하이패스. 응. 우리나라. 할인은 동일본 고속도로, 중앙일본 고속도로 및 서일본 고속도로가 관리하는 수도권과 오사카 지역을 제외한 일부 유료 도로에서 이용할 수는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닌 완전 다는 아니네요. 네네네 일부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군집할 것 같은 부분은 할인을 안 해주고 네. 다른 곳은 일반적으로 했었던 것처럼 휴일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승용차, 경차, 오토바이가 30% 할인된다고 해요. 제이쿠는 알고 있었어요? 오토바이 할인? 오토바이 할인은 알고 있었어요. 아, 이게 그래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아마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못 달리잖아요. 그쵸. 근데 일본은 250cc 이상은 고속도로를 달릴 수도 있고 이제 할인 대상으로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었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한 가지 걱정된 거는 그 이제 일 때문에 고속도로를 타는 트럭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트럭들까지 다 이게 할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어디 할인 안 될 걸로 저는 생각해요. 할인이 안 될 걸로. 근데 할인 안 되면 나라 물류 자체가 막힐 텐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가요? 상당히 데미지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편의점은 조금 편의점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거기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은 들긴 하거든요. 이거라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 할인 제외 대상? 네. 이거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할인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거를 선언해서 할인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류 쪽만 이거를 허용한다? 전 그것도 형평성에서 좀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다들 받았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이제 이 목적을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놀러 가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네, 나도 그쵸, 그렇게 그쵸. 보여요. 네. 이동을 하지 마라. 놀러 가지 않기 위한 거니까 일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할인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그 임금 측정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거기서 할인이 빠지게 되면 그만큼 자기 수입이 깎여 나가는 거니까 생계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 화물차용 분류된 자동차는 이제 아무래도 업무 쪽으로 쓰이는 자동차이니까 그렇게 나눠가지고 번호판으로 보면 숫자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다시 지금 보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게 승용차, 경차, 오토바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럭이라는 네, 트럭은 원래부터 해당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 놀러 가는 사람들을 위한 이벤트라기보다는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할인 혜택을 없애겠다. 승용차, 놀러 경차, 가지 오토바이. 말아라. 네. 놀러 가지 말아라. 취지가 보이는 정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건요. 그 긴급사태 선언은 아니고요. 근데 코로나랑 관련 있는 신졸 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졸이 어떤 거죠? 올해 졸업해서 취업하게 되는 친구들 이제 신졸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신졸 채용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뉴스 기사가 있었는데요. 주요 회사 100사를 대상으로 2022년도 22년 4월에서 23년 3월까지 이제 채용 모집을 하는 거죠. 네. 입사에 대한 이제 신졸 채용에 대한 앙케이트를 실시했었는데 22%의 기업이 채용 수를 21년 실적보다 줄이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의 영향으로 이제 직격을 받은 대상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회사는 이미 예전에 비해서 이미 반 이상 신졸 채용을 줄였는데 거기서 더 줄이겠다는 거지. 네, 그런 사실 입장을 지금 있는 직원들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맞아요. 직원 뽑는다는 게. 그렇죠. 근데 신졸이란 게 사실은 미래에 대한 투자잖아요. 일본 그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예 그만둘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안 뽑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공백이 생기니까 지금 아무도 안 뽑게 되면은 그렇지. 그래서 약간 어쩔 수 없이 뽑는 게 아닐까. 대신 이제 최저 인원만. 참 슬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노는 애들은 또 일본의 지금 사회적인 문제, 뭐 상당히 전부터 문제였던
비정규직이라든가 파견 네. 직원으로 경력에 등록을 하게 될 테고 그쵸. 사회생활을 별로 시작을 하게 되면 또 앞으로의 패스가 꼬일 것 같거든요. 일본은 그렇잖아요. 상당히 어둡죠.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코로나가 여러 사람 더. 인생 망치네요, 진짜. 한번 파견이나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한 번 비정규직이면 계속 비정규직이 되고 파견회사를 이렇게 전전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당장은 그런 게 안 보이겠지만 앞으로 10년 지나면은 더 많이 벌고 더 소비 활동을 해야 되는 인원들이 그게 안 되니까 네. 그만큼 못 받게 돼서 그래서 일본 경제가 또 데미지를 입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을 합니다. 여기 재밌는 그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그 효고의 노동국에 의하면은 네. 그 21년 2월의 데이터로 이제 현내 대학 3월에 졸업하는 대학생과 전문대의 이 취직 내정률이 이번에 77.9%로 77.9%? 네. 전년도에 비해 6.4%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한 80. 원래는 80을 넘어가는 거죠. 네, 이게 맞아요. 5년 만에 최저 내정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 비해 가지고는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 근데 이게 그거죠. 이게 취업률이 그게 있어요. 그 비정규직이라든지 파견회사 다 안에 서름이 포함되는 되니까 사실 실제로 이제 여기서 좋은 대기업이라든지 중견 기업에 들어가는 인구는 더 줄어든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막 편의점 알바도 이제 다 넣어주고 약간 그런 느낌? 그러면 뭐 끝이 없긴 한데.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도 일정이 뒤로 밀린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여길 떨어졌을 때 그럼 보험 같은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그냥 들어가고 싶진 않지만 어떻게든 입에 풀칠을 하고자 그렇죠. 그렇게 아무 회사나 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재밌었던 게 칸사이 가쿠인 4학년 학생의 인터뷰가 실렸었는데요. 네.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시하쿠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시청 공무원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채용 시험이 2개월 밀려가지고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 다른 회사를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냥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네. 그런 사연이 나왔었어요. 네. 그렇군요. 이 칸사이 가쿠인이 사실은 그 칸사이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름 있는 학교인데요.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로 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뭐 어느 정도로나? 그걸 잘 중경내신? 모르겠네요. 예, 그 칸칸돌이 정도? 있으니까. 부산대? 부산대 정도일 것 같다. 부산대 정도? 왜냐면 진짜 일본에서는 그 현에 대표하는 대학이라고 하면 엄청 쳐주더라고요. 그렇죠. 한국에서 느끼는 그 정도의 대학 레벨보다 더 높다고 느껴졌어요. 뭔가 예전에 항상 친구들이 물어봤죠. 일본은 취업하기 쉽다며, 취업 잘 된다며, 한국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의 이제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는 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지금 좀 생각이 들었던 게 한국은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약간 좀 제 생각에는 비정상적이다 싶을 정도로 많은데 일본은 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 터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취직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싸리 지금 일단 취직은 밀어놓고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취업 준비생 뭐 취준생? 1년차, 2년차? 뭐 그렇게 있나? 계속 이어지는 걸?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뭐 이치로, 니로 아, 이렇게 얘기를 맞아. 하잖아요. 낭인이라고 하죠. 낭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구나. 이게 몰랐다. 흔치 않은 케이스니까 일본 이런 게 되게 맞아요. 대학 시험 준비에서도 사실은 일본은 재수한다는 개념이 그렇게 맞아. 많지 않으니까. 일본에서는 확실히 재수나 휴학의 개념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했다고 하면 되게 놀라더라고요. 맞아요. 회사에서 만약에 면접을 볼 때 이력서에 그런 공란, 나의 연도에 대한 공란, 예를 들어서 군대 2년, 뭐 어학연수 1년, 뭐 외국에서 2년 정도 뭐 인턴을 하고 왔다 그러고 하면 되게 놀래요.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준비를 해야지. 네. 한국에서는 이제는 되게 일반적이잖아요. 이런 그쵸, 게. 그쵸. 네. 뭐 공무원 공부하려고 1년 정도 쉬었습니다. 뭐 이런 거 되게 일반적인데 일본에서는 좀 그 아무래도 마이너스적인 인상을 그쵸, 주지 맞아요. 않아요. 보너스는 절대 안 되지. 네. 맞아요. 여기 군대처럼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면 실적이 제대로 있는 거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이때부터 이때까지 외국 어느 학교에서 다녔다. 이런 식으로 에비덴스가 있으면은 맞아. 이게 그렇구나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에비덴스 없이 그냥 준비했다 했으면은 아무래도
면접에서 좀 불이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저희 이것으로 이번 주 키워드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쟁이 외너 제이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예. 네.